안녕하세요. 실전도배입니다.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곰팡이를 제거하고 도배를 해봐야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결로현상을 방지해야만 다시 곰팡이가 피지 않는데요. 결로현상을 방지하려면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벽면에 단열 시공을 하고 그리고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셀프로 할 수 있는 단열 페인트 노팡을 시공하고 도배하는 영상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 이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노팡에 대한 효능이나 제품 설명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공하는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팡을 칠하고 나면 면이 거칠거칠해서 사실 도배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기 위해서 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유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만 이렇게 노팡을 칠하고 도배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인트 붓으로 이렇게 솔로 칠을 하는데요. 만약에 베란다나 방 전체를 노팡으로만 다 마감을 할 경우에는 롤라로 칠을 하는 게 훨씬 더 마감이 예쁩니다. 노팡 칠은 두께를 1mm 정도 이상은 칠해줘야 단열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팡을 3번 정도는 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칠이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커튼박스에도 약간의 곰팡이가 있었는데요. 결로 방지 차원에서 커튼박스에도 노팡을 칠해 주었습니다. 노팡 칠을 하고 나면 칠이 완전히 말라야 다음 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 건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온풍기 같은 걸 틀어주면 3-40분이면 다 마릅니다. 그리고 노팡 칠은 비가 오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씨가 좋을 때 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팡 칠은 두 번째부터는 좀 쉽습니다. 첫 번째 칠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벽지도 제거해야 되고 곰팡이도 제거해야 되고 또 말리고 또 마스킹 테이핑 작업, 비닐 커버링 작업까지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칠부터는 첫 번째 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칠 두께도 더 잘 올라오고 솔도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몰딩 주변이나 문틀 그리고 코너 부분에 작은 솔로 먼저 칠을 한 거고요. 이제 넓은 면들은 좀 큰 솔로 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큰 솔로 칠을 하면 진도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작은 솔로 칠을 할 때보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노팡 칠을 처음 할 때는 이 작은 솔 하나 가지고 벽 한 면을 다 칠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세워라 하고 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형님이 이 큰 솔을 추천해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작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롤라로 칠을 하는 거나 그렇게 속도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솔로 칠을 할 때보다 속도면에서 빠르다는 것입니다. 노팡 칠을 하고 마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온풍기를 틀어서 말려주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칠을 하고 나서는 자연 건조로 말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 성분인 세라믹 가루가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 온풍기로 말려버리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세라믹 가루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칠을 하고 나면 온풍기로 말리지 말고 자연 건조 상태에서 말리는 게 좋다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노팡 칠을 하고 나면 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칠기 때문에 그 거친 면 위에 도배를 하게 되면 그 자국이 벽지 위로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도배할 때는 그 면이 거친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노팡칠을 하고 나면 공간 초배를 하고 나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공간 초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뜨기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는 뭐 울퉁불퉁해도 크게 뭐 표시가 나지 않는데 가장자리가 문제입니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면 그 자국이 정말 도드라져서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울퉁불퉁한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세 번째 칠을 하고 나서는 노팡 시공 전에 했던 것처럼 핸디 주걱으로 가장자리를 예쁘게 매끄럽게 잡아줄 예정입니다. 가장자리를 핸디 주걱으로 잡아주는 것과 안 잡는 것은 품질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잡아줘야 되는데요. 영상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칠이 끝난 다음 솔에 노팡을 다시 묻혀서 충분히 묻혀서 가장자리에 다시 한번 칠해주고 있습니다. 노팡이 가장자리에 충분히 묻어 있어야만 예쁘게 잘 잡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칠해줍니다. 가장자리에 노팡 페인트를 충분히 묻혀놨기 때문에 핸디 주걱으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주면 예쁘게 잘 잡힙니다. 핸디코트 잡아보신 분들은 요령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하실 거고요. 핸디코트를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도 이게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목적은 노팡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팡 시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세미로 단열 페인트 공식 블로그에 가시면 노팡에 대한 제품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 노팡 시공 영상 찾아보시면 페인트 사장님들이 올리신 너무나 좋은 영상 많이 있습니다. 노팡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목적은 노팡이라는 단열 페인트를 칠하면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노팡 페인트를 방에 전부 칠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한국 문화에 있는 방에 페인트 칠하고 사는 게 정서에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벽면에는 단열 페인트 노팡을 칠하지 않고 외벽 쪽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벽면만 부분적으로 시공하고 그 위에 도배로 마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초창기 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도배하자도 여러 번 발생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노팡 시공하고 도배를 하시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분명히 이렇게 도배하자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노팡 시공하고 도배할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제 노팡 시공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팡 칠 위에 토배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팡 칠 위에 벽지가 붙냐 안 붙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팡 위에는 벽지가 잘 붙습니다. 네바리를 걸어도 네바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가 발생하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간 초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하자를 피해가면서 공간 초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키가 되는 부분이 핸디 주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초배 치는 영상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은 솔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팡 3번 칠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공간 초배를 하고 전체적으로 도배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면 공간 초배를 해도 그대로 그 울퉁불퉁 자국이 나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핸디 주걱으로 매끄럽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팡을 솔로 떠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묻힌 거고요. 이렇게 지금 핸디 주걱을 이용해서 쓱 지나가면 매끄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만 잡아주면 핸디코트 시공한 것처럼 면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이 방법을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한 1, 2년 동안은 도배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거 하나로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는 3중지를 써서 면을 깔끔하게 잡아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3중지로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핸디 주걱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핸디 주걱을 사용한 후부터는 도배 퀄리티가 너무나 좋아져서 정말 소비자 만족도도 높고 제 자신 스스로도 정말 만족하면서 기분 좋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초배치는 영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두 개만 아시면 누구나 다 노팡을 시공하고 깔끔한 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노팡을 점도가 더 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다란 구멍이나 틈새가 클 때 노팡을 되게 해서 쓰면은 그걸 더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닥에다가 종이나 비닐을 깔고 노팡을 부어 놓으면 한두 시간이고 지나면 노팡이 더 돼집니다. 약간 굳어서 돼지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 노팡을 주걱으로 떠서 그 틈새를 바꾸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코너 틈새에서 생기는 결로 현상도 거의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